네, 이번 시간에도 좀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계속 사례를 살펴보는데 이 유사한 사건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시기는 2018년 6월 26일이었고요. 노래방에 있던 고등학교 2학년 고2 A양 피해자입니다. A양을 청소년 10명이 관악산으로 끌고 집단 폭행한 사건인데요. 주먹, 강목, 돌 등으로 밤새도록 폭행한 사건입니다. 관악산 여고생 폭행 사건이라고 해서 나온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폭행을 주도한 학생이 있는데요. 주도한 학생이 감녀라고 할게요. 감녀 학생인데 갑이라는 학생이 있는데 이제 둘이 SNS에서 메시지를 주고 받았네요. 둘이 이제 서로 만난 것도 그 SNS, 페이스북에서 서로 만나서 이제 친구가 되었습니다. 학교도 다르고 그래서 가끔씩 만나서 어울려 노는 정도라고 했죠. 근데 갑이 A양을 마음에 안 든다고 하면서 한번 만나면 가만두지 않겠다 이렇게 이제 협박을 했다는 것입니다. A양은 이제 대응하지 않았죠. 근데 학교 친구 중 한 명이 제 만나가지고 해결해라. 그래서 이 두 명이 만나기로 한 날이 바로 6월 26일이었습니다. 어디 노래방으로 나오라 그래 노래방에 나갔는데 이제 그쪽에 있는 좀 석계역 쪽으로 나갔습니다. 거기 노래방에 갔는데 노래방에 가니까 여기 학생들이 5명이 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얘네들이 노래방에서 노래를 크게 틀어놓고 1시간 30분 동안 노래방에서 폭행을 했다는 것이죠. 노래방에서. 그리고 나갈 때는 역시 다른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게 A양의 얼굴을 가리고 이제 관악산으로 데리고 갔다는 것이죠. 휴대폰도 뺐고 유심도 바꿔 끼워서 이제 이건 내 휴대폰이고 네 거는 다 내 거다. 그리고 관악산에서 폭행을 저질렀는데 이때 5명에서 관악산에서 3명이 더 가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네들은 A양의 옷도 벗기고 성추행도 하고 소리를 지르면 폭행을 더 심하게 했고 A양은 이때 죽고 싶었다고 나중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군가 오는 소리를 듣고 더 산속 깊은 곳으로 데리고 갔다는 것이죠. 그리고 A양이 좀 쉬고 싶다, 한 10분만 쉬고 싶다 하면은 휴식 시간을 준 후에 성매매까지 요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친구들 중에서 A양을 아주 집중적으로 한 친구는 팔만 때리고 한 친구는 가슴만 때리고 한 친구는 다리만 때리고 한 친구는 배만 때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폭행을 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밤새 이런 일이 있고 이제 오전 이제 7시쯤 산에서 내려왔다고 합니다. 다른 학생들은 다 가고
예, 그 갑이라는 학생 집 쪽으로 택시를 타고 갔다는 것이죠. 그리고 집에 가서 이 어머니가 9시 돼서 출근하니까 출근하고 나서 이제 집으로 갔다는 것이죠. 이제 같이 간 겁니다. A 양을 데리고 갑이라는 학생이. 그래서 A 양은 거기서 갑이 잠든 틈을 타서 자신의 휴대폰을 찾아서 어머니에게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문자를 보내고 부모가 찾아왔죠. 경찰이 대동하고 그리고 이제 병원으로 이송되었던 사건입니다. 밤늦게 청소년 여러 명이 우르르 몰려 다녔는데 어른들이 누군가 봤을 텐데 왜 아무도 제지하지 않았을까라고 했는데 노래방에서는 소리를 크게 틀어놓고 해서 밖에서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그러고 산으로 끌고 갈 때는 다 옷을 등을 입혀가지고 가리고 가서 몰랐다고 하고 또 청소년 여럿이 몰려 다니는 것들에 대해서 자세히 보지 않으면은 그냥 몰려 다니겠거니 하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 최근에 성인들이 불량 청소년을 보고 훈계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누구 하나 참 제지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 최근에 이런 많은 사건들이 길거리에서 벌어져도 제지되지 않는 상황을 연출하게 되는 것이죠. 이 A양의 언니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이 사건에 대한 글을 올리면서 또 한 번 소년법 폐지에 대한 촉구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해자들은 자기네들끼리 또 피해자가 신고했으니까 한강에 가서 죽여버린다고 협박을 하고 그렇게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가해자 9명 중에서 또 여기서 지나가던 행인이 한 명 늘어가지고 지나가던 사람들과 한 학생이 또 가해자로 또 같이 동참해서 폭력을 행사합니다. 그래서 2명은 집행유예, 이 갑에게는 장기 7년, 단기 5년 징역, 나머지에게는 장기 4년, 단기 3년 6월, 또 다른 친구에게는 장기 3년 6개월, 단기 3년 그렇게 선고되었습니다. 청소년 처벌 강화와 또 청소년 보호와 그 계도 우선이라는 주장들이 또 아주 대립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청소년 단체에서는 세계적인 추세는 청소년들에 대한 처벌을 좀 줄여주는 것이죠. 점점 이제 교화 개선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강화하자는 것은 이거는 세계적인 추세에 역행하는 거라고 또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또 뭐 몇몇 국가에서는 몇몇 국가라고 보기에는 그렇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또 청소년 범죄에 대해 가지고 조금 더 엄격하게 법 개정을 한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보면은 8명 중에는 여학생도 있었지만 남학생도 3명이 가담해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되었던 것이죠. 또 여기 보면 이제 2019년 또 다른 사건입니다. 6월 15일에 있었던 사건인데 이 칠곡에서 있었던 집단 폭행 사건입니다. 아주 뭐 거의 유사한 정도로 이런 사건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해자가 집단입니다. 10명 정도. 피해자도 10명이 됩니다. 이렇게 집단이 집단 폭행하고 물고문하고 이렇게 이제 했던 것입니다. 고등학생 한 명이 여기 칠곡에 있는 고등학생이 이제 또 20대 남성이 또 들어갑니다. 20대 남성 2명, 그 다음에 고교생 5명, 이렇게 해서 중학생 친구들의 전화번호를 알려 달라는 이런 이제 협박을 받고 수락해 친구들을 빌라로 불러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친구들을 얘네들이 친구들을 빌라로 불러들이게 됩니다. 가해자들은 그 중학교 3학년생이었던 그 축구 부원들을 데리고 와서 여기에 감금하고 흉기를 들이밀면서 서로 싸우라고 협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가해자들은 술 마시기 게임을 하자 그러면서 이 이제 중학교 축구부원들을 데리고 와서 담배꽁초나 침 등 더러운 것을 넣고 술에다 넣고 그걸 마시게 하고 또 얼굴에 봉지를 씌우고 부풀 제거기로 손가락을 아프게 한다거나 소주병으로 머리를 때리고 담뱃불로 지지고 허벅지가 개사할 때까지 폭행했다고 합니다. 이 가해자들은 이 피해자들의 버릇을 고치기 위해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해자들이 우리가 뭐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너희들 이렇게 때려도 별로 처벌받지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또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일이 있었는데 이건 좀 특이하게 피해자를 여러 명 불러가지고 이런 폭행을 했던 것이죠. 또 2017년에
많은 사건들이 일어났는데요. 이건 이제 2017년에 7월 달에 은평구에서 일어났던 은평구 여중생 집단 폭행 사건입니다. 이때 이제 뭐 인천에서 그 초등생 살해 사건이 일어나고, 부산에서 또 여중생 집단 폭행 사건이 일어나고, 강릉에서 여고생 집단 폭행 사건이 일어나고, 뭐 이런 시기였습니다. 그때 은평구에서도 중학생 9명이 한 명을, 중학생이죠. 똑같은 중학생 한 명을 아주 집단 폭행한 사건입니다. 이유는 평소에 건방지게 군다. 이게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중학생 중에서 2명, 여기 보면은 9명 중에 2명은 만 14세 미만이 돼서 소년부로 송치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피해자 학생을 불러내어서 손바닥으로 계속 때렸는데 9명이 순서대로 때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머리와 배는 때려도 티가 나지 않기 때문에 뺨, 머리, 배 이런 곳을 집중적으로 이제 때리라고 했고, 요 중에는 이 친구와 이 피해자와 친구가 있었는데, 친구도 너도 쟤하고 똑같이 맞기 싫으면 친구를 때려라. 그래가지고 억지로 친구를 때리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신고하지 못하게 하겠다면서 휴대폰을 빼앗아 폭행한 장면을 촬영해서 바로 또 실시간으로 공유하기도 했다는 것이죠. 범행 이후에도 계속 신고하면 죽여버린다며 협박을 했다는 것이죠. 이 친구는 피해를 그렇게 당하고도 보복이 무서워서 제발 엄마한테 신고만은 하지 말아달라고 사정했다고 합니다. 이제 어머니는 경찰서에 신고하게 된 것이죠. 또 이런 것들이 또 2017년 5월에는 충남 아산에서 여중생 집단 폭행 사건이 또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아주 이런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죠. 여기 보면은 그 10대 2명이 중학교 2학년생인 피해자를 모텔로 불러놓고 도망가지 못하도록 문을 잠근 상태에서 1시간 20분 동안 무차별 폭행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그 전에도 이 피해자가 아닌 다른 학생을 또 모텔에서 강간 폭행했다는 것이죠. 그 친구를 하루 전날 모텔에서 맞고 있던 친구가 도망갔는데, 이 친구가 그걸 알았으면서 왜 알리지 않았느냐며 때리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모텔 안에 있는 옷걸이를 걸 수 있는 이런 뭐 좀 쇠 파이프가 옷장 안에 있었는데 그걸로 뭐 엉덩이, 허벅지, 종아리, 얼굴 때리고 또 발로 때리고 이렇게 해서 아주 무차별 폭행을 했다는 것이죠. 또 그 다음에 음식물을 바닥에 떨어진 음식물을 먹게 하고 담뱃불로 또 허벅지를 7군데 7차례를 찢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폭행을 하고 아침에 200만 원을 가지고 와라. 그러면서 풀어줬다는 것입니다. 지금 풀어줄 테니까 200만 원을 나가서 가지고 와라. 이렇게 풀어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한 명을 가둬놓고 모텔에 가둬놓고 했는데 모텔에 10대들이 참 들어가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인데 이렇게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주 10대 2명은 아주 다른 후배 여중생들에게 그 조건 만남을 해서 돈을 벌어 오라고 이렇게 강요를 하기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피해자들이 보복이 무서워서 그 크게 보복이 두려워서 신고를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보면 아주 유사한 이런 사건들이 지속적으로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때가 되면은 벌어지고 있고 오히려 이런 사건들이 벌어지는 것들은 이제는 뭐 특별한 일이 아닌 정도로 이렇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유사한 정도로 잔인하게 폭행을 하고 그걸 또 촬영을 하고 그것을 아는 사람들과 공유를 하고 또 모르는 사람들이라도 SNS를 통해 가지고 이런 일을 했다면 순식간에 이제 전국에 알려지게 되고 또 많은 피해자들은 그로 인해 가지고 보복이 두려워서 그런 엄청난 그 충격을 받은 상태에서도 신고조차 못하고 있고 그런 상황들이 지속되면서 소년법에 대한 개정이나 폐지 이런 주장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노래방 이런 곳에서 소리를 크게 틀어놓고 폭행을 가한다던가 아니면은 그 모텔 같은데 불러서 감금을 시켜놓고 폭행을 한다던가 이런 행태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왜 그 피해자가 가는 과정에서 도움을 요청하지 못했을까라고 하는데 일단 한번 분위기가 여러 명이 자기를 에워싸고 자기를 공격할 때 자기가 완벽하게 이 상황을 헤쳐나가지 못하면 자기한테 더 큰 보복이 올 거라는 생각이 들면은 쉽게 뿌리치고 나가거나 주위에 도움을 요청하기가 쉽지 않겠죠.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가해자들은 그런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면은 피해자들이 당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또 이 중학생들 같은 경우에 축구 선수들도 그 뭐 좀 뭐 고등학생들한테 당했는데 중학생들도 축구 선수들이면 제법 그 체력으로 그 건강한 상태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자체가 좀 감금되고 이렇게 좀 그 위압적인 분위기를 느끼게 되면은 그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항상 이런 걸 보면서 느끼는 것들은 피해자들은 가해자들은 처벌받고 씩씩하게 또 들어오는데 이 피해자들은 항상 아주 엄청난 트라우마를 평생 안고 살고 또 그 피해자의 부모들도 그런 트라우마를 같이 안고 아주 어렵게 극복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극복하지 못하고 그것이 평생 아무 일도 못하게 만드는 그 아주 심리적 트라우마로 작용한다는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볼 때는 이런 피해자들에 대한 아주 좀 적극적인 지원 대책들 이런 것들이 지금보다는 훨씬 더 정교하게 체계적으로 좀 지원되고 운영되어야 할 그런 상황들이 되는 것이죠. 이번 시간에는 그런 사례들 여러 가지 사례들을 몇 가지 좀 모아가지고 살펴보았습니다. 뭐 그 피해자들에 대한 안타까움 이런 걸 볼 때마다 크게 느껴지곤 합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